강원도 현안고와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국내에서는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듯했으나 계속해서 소규모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 특히 교육계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교육 일선에선 긴급 비대면 학습을 시행하는 등 교육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원도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학습을 통해 비대면 학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그리고 간진숙 한림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불씨가 참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 장기화 우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학습이 진행 중인데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이 비대면 학습의 원조를 들자면 네. 스승이 서신을 보내서 네. 제자를 가르치던 것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성호 이익이 질의응답 형식의 서신으로 제자들을 교육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비대면 학습의 기원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및 경제적 조건 하에서 19세기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시작된 통신교육에다 그 원조를 둡니다. 네. 1873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정상적인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빈민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신교육 활동을 한 바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때 이러한 통신교육의 시도가 이제 산발적으로 있었지만 빛을 보진 못했었고요. 네. 그래서 1972년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서울대학교 부설로 개교하면서 이제 본격화합니다. 방송통신 교육은 경제적 조건, 지리적 여건, 연령 등의 이유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통신과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복지적 성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 네. 방송통신교육은 처음에 통신교육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에서 방송 등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라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교육에 활용되는 단계를 거쳐 근데 여기까지 이제 사실은 장소에는 구애를 받지 않았지만 정해진 방송 시간을 놓치면 재방송을 하거나 녹화해서 다시 틀어보기 전에는 그걸 공부할 수가 없던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강사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그런 단방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가 활용되고 있죠. 교실에서 진행되는 대면 학습이 교사나 교수, 강사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는 비대면 학습에서는 사실 컨텐츠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제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비대면인 것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비대면 학습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전에는 일방통행이었다면 이제는 상호작용,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앞당겨졌을 뿐이지 비대면 학습의 활성화는 이미 예정이 돼 있던 거라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비대면 수업이 대학에서는 원격 수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원격 수업의 종류는 100% 이러닝,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 그다음에 하이플렉스 러닝처럼 무크나 이런 걸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교육적 효과가 높은 플립드 러닝은 사전에 미리 학생이 학습한 이것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서는 그 학습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심화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들이 발빠르게 도입하고 시행하는 그 이유는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미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2030년 이 시기에 성인이 될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위기 등으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구,
그다음에 새로운 직업에 당면할 것이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또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OECD 2030에서는 그 당면할 그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자들이 변혁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변혁적 역량이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핵심 의식입니다. 이렇듯이 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 대학 교육은 변화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현재 밀려오는 이 지식의 양과 속도로는 대학에서는 실제 강의실에서 지식만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수자 중심 강의식 전달이 아닌 그것은 다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강의실에서는 그 학습자 중심으로 학생이 경험하고 실천하고 한번 현장 체험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온오프를 병행했을 때의 그 수업이 학습 경험이 이루어지면 교육적 효과는 다양한 상호작용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든지 학습 동기,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 능력까지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실제 이렇게 경험학습을 중시하는 현장에서 온라인 학습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부터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전과는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네. 사뭇 달라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실제 학교에서는 비대면 학습이 어떻게 시행 중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강원도 내 대학들의 비대면 학습은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이 코로나19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대학이 전면적으로 비대면 학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 대학 교육에서 교수님들이 주도하는 교실 강의가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학습은 대면 학습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활용되는 것이 그간의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네.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던 90년대에 이미 비대면 학습의 이 잠재력에서부터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흐름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대면 학습이 주류인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이버 대학들조차도 지역 학습관을 설치해서 번개하듯이 교실에 모여서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보충 학습을 하는 시기였으니까요. 사실상 아까 우리 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그 플립드 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그게 항상 보조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네. 플립드 러닝이 나오면서 그 먼저 공부하고서 자기들이 교실에서 하는 식으로 선행을 먼저 하는 그렇죠. 우한에서 이제 첫 환자가 발생한 게 작년 12월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인 이제 블루로 내려진 게 1월 8일. 주의로 바뀐 것이 1월 20일. 경계로 올라간 것이 1월 27일이었습니다. 네. 2월 5일이 되니까 교육부가 이제 긴장합니다. 그러면서 4주 내지 4주 이내 이 개강을 좀 연기할 것을 이제 권고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 대학들도 2주에서 4주 정도 개강을 연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월 17일 그 유명한 이제 신천지 31번 환자가 확진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일에는 교육부가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전반의 권고안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는 혹시라도 캠퍼스 내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라도 발생하면 캠퍼스 전체를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학습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난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한 극히 일부 정도가 이제 플립드 러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비대면 학습이 이제 준비된 단계이지 전체로 확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감당이 안 될 만한. 그래서 특히 대역폭을 많이 잡아먹는 동영상 강의들로 인해서 개강 첫날 저희도 일체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첫 주는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한림대뿐만 아니라 강원대를 비롯해서 도내 대학들이 비슷한 이제 홍역을 다 치렀었고요. 네. 온라인 개강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부터는 그게 이제 안정 상태. 저희도 이제 서버도 더 보강하고 대역폭도 더 늘려가면서 이제 접속이 더 이상 불안정하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이제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거의 학기 말이 다 왔습니다. 네. 뭐 초반에는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2주부터는 좀 안정세를 찾아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도 현재 교단에 계신 입장으로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 중이실 텐데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학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실제 진행을 하시면서 비대면 학습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수업의 경우는 사전에 강의 동영상 컨텐츠를 수업 주차에 따라서 제공해주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그 토론 및 화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명 온라인에서의 플립드 러닝을 운영한 것입니다. 우선 강의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경우에는 저는 주로 이렇게 이러닝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장에서 교수님들은 면대면 수업에 많이 접촉을 하시고 적용을 하셨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닝 컨텐츠를 제작할 경우 그 일반 강의실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네. 강의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서 아주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없는 교수님들은 이 점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학생들과 만나는 그 화상 강의에서도 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학생들과 온라인상에서 인사를 하고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전략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모두 사전에 설계되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독려하기 전에 평가 전략, 상호작용 전략, 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교수자의 역할이므로 시간과 에너지 소모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네. 또 학습자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은 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한 후 온라인상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또한 낯설고 어색하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과제 해결 등으로 학습 시간은 꽤 많이 소요됐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렇듯이 비대면 학습은 교수자, 학습자 모두 노력이 필요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애로사항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서 뭐 온라인 수업을 독려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90년대 중반에 처음 인터넷 기반 학습을 이제 도입하려고 할 때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하던 비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출석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으세요? 네. 동영상 강의 틀어놓고 딴짓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평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셨는데 그때마다 제 대답이 이제 한결같이 뭐냐면 아니 그럼 교실에서는 다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의 요지는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교실에서 하는 만큼은 적어도 다 정보기술을 다 채울 수 있다. 근데 그 플러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날 수도 있고 거기다 교실에서 우리가 수업하다가 갑자기 포즈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리와인드를 한다거나 패스트 포워드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반복 수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게다가 교실을 들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장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교수인 제가 이제 그 수업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컨텐츠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 역할은 그 내용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전략이 아주 짜임새 있게 구상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 문제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른 토론 과제들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정말 실제로 교실에서 한번 하면 그만이지만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학생들한테 돌아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흔히 달을 보라고 하면은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이제 손가락을 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수업 내용이 달이라면 이제 저는 이제 손가락에 이제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굳이 그 손가락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달이 보이도록
그 노력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학습 중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상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수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한림대 학교 재직 중이니까 한림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대면 학습이 이루어지는 2020년 1학기 현재 한림대학교에서는 중간 강의 평가를 4월 13일에서 24일 동안 시행했습니다. 좀 더 예전보다 좀 앞서 시행한 건데요. 그 시행한 이유는 담당 교수의 의견, 학생 의견 청취, 그리고 개선 기간을 확보하고자 일찍 시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19년 1학기 강의 평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교수께서들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고 또 학교에서 그만큼 많은 노력에 학생들이 만족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 결과 그래서 비슷한 결과 나왔는데 그 중간 강의 평가 중 상위 3%에 된 교과목을 추출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비대면 수업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수업 중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마법 같은 수업이라고도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또 모든 학생에게 첨삭과 피드백을 통해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준 것, 그다음에 화상 강의로 학생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수업하고 즉시적인 피드백을 부여한 것, 그리고 실시간 화상 수업 후 그 진행한 영상을 다시 제공해서 놓친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줬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서술형 평가 키워드 분석 결과 긍정적인 좋은 수업, 열정적인 강의, 쉬운 설명으로 이해가 잘 되는 수업 등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한 교수님들이 어떻게 그러면 수업을 진행했는지 궁금해서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학생 맞춤형으로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또 경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줬다는 것에 상당히 큰 특징을 보였고요. 공통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라든지 쉬운 설명, 소통, 질문, 즉시적 피드백, 연습, 진도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여준 게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학습 내용을 간소화해서 학습 컨텐츠를 제시했다는 것,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했다는 것에 참 공통적인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더 특징적으로 또 살펴보았더니 일단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 학생들의 그 학습 자의 분석, 네. 학습이 현재 어떤 적성을 갖고 있고 어떤 수준에 있으며 어떤 수업을 요구하는지 그걸 먼저 학생들한테 사전 조사를 해서 학습자 맞춤형으로 수업을 제공했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고요. 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모든 수업을 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양을 적절하게 정리해서 학습량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궁금한 그 질문 같은 것을 바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상호작용에 기반해 둔 활발한 퀴즈 활용을 좀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학습 후 워크북을 활용해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과제를 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밀한 첨삭 지도와 학생들이 또 스스로 자기 학습 진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연습과 훈련으로 지도한 것에 대해서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미리 학생들의 성향을 네. 파악해서 좀 네. 호응도가 높았던 네. 수업의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 네. 짚어주셨는데요. 또 네. 반면에 대면 학습과는 달리 비대면 학습이 갖는 또 한계점도 분명히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학습으로 캠퍼스 밖에서 각자 학습하다 보니까 집안 환경의 차이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 전공의 수업이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뭐 데이터 과학 인문 이런 수업들인데 둘 다 실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면 학습을 한다면 학교에 있는 실습실의 사양들이 다 같기 때문에 그 컴퓨터 사양으로 인한 문제점은 드러나지가 않을 텐데 과제 수행을 집에서 비대면 학습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장비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에러가 날 상황이 아닌데 에러가 난다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꼬치꼬치 물다 보면은 너 장비가 너무 낡았다. 어떻게 아직 윈도우 7을 쓰고 있어? 그런 식으로 이거는 좀 곤란한데
또는 이제 저희 학교가 다 이제 윈도우로 다 통일이 돼 있는데 맥을 사용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서 생각지 않았던 뭐 인코딩 에러가 난다거나 그런 식의 장비 차이가 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비대면 학습의 한계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시대를 도래해서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